요즘 양육을 되게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잘하고 열심히란 말이 붙어서 편한 건 없어요. 잘을 버리고요, 열심히를 버리시면 돼요. 잘하려고 하면은 결과가 못마땅하면 애한테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애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녀에게 무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저는 바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의 말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싶기도 하죠.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녀교육 임상 전문가입니다.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입니다. 문득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굉장히 상반되는 두 가지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정함이 없다는 거. 저희 친정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짜증이 많으셨어요. 약간 알짱알짱거리면은 짜증을 많이 내셨고, 또 하나는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거. 친정아버지가 가족회의를 다 같이 할 정도로 민주적에서 엄마한테 잔소리는 들었는데 혼난 기억은 없어요. 모든 집이 다 분위기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사랑받고 자란 건 아닐 텐데 그게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꼭 원가족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보면 자식밖에 모르신다, 헌신적이다, 희생하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꼭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없는 돈에도 뭘 해서 뭘 해주셨다. 아빠가 돈을 이제 많이 못 버니까 엄마가 부업을 해서 뭘 보냈다 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사랑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학원을 보내고 가회를 시켜주고 뭘 사주고 이거 그냥 생활 지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얘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클 수 있는 정서적 분위기거든요. 이제 엄마가 돈을 많이 버시느라고 밤 12시에 들어오신다거나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애한테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사랑받은 건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녀에게 좀 무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처음에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내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몸이에요. 낳은 다음에 안고 뭐 해주고 하는데 성장은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될수록 성장할수록 부모하고는 거리가 생기고 동년배들이랑 이게 정상 발달이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한 다음에 굳이 우리랑 밥 안 먹어도 돼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네만 행복하면 돼. 말씀 그렇게 하시고 무슨 날 안 오면 또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분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점점 애가 나한테 덜 의존하는 게 잘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다가 엄마 나 친구랑 갈게, 나 이제부터 혼자 갈게 이렇게 하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나이는 이제 분리돼야 하는 나이예요. 사실은 제 기억에도 한 3학년 이후로는 별로 엄마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남이 되어 간다. 길 가다가 엄마 만나면 모른 척합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러네요. 우리가 분리될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준다. 나는 우리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성인이 돼서도 함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애가 진짜 외로운가? 대학 졸업할 때는 끝나고 친구들이랑 뭐 하고 싶지 않나?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랑?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네가 외로울 거야 하면 이것도 이제 분리를 엄마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싶은 걸 애한테 해주는데 애가 엄마 전 괜찮아요 하면은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막 서운해하고 이러면 진짜 내 감정이죠. 그러니까 무심하다는 건 관심이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감정적인 분리를 시작했다. 그 표현이 더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필요할 땐 있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거기에 감정의 레이더를 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 집 아이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한테 미리 상의를 안 해요.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부모님하고 뭘 의논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할 건데 하고 이제 말을 할 때 이 판단이 좋아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별 말씀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결정했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딸이랑 아들도 다 그렇게 놔뒀는데 애들이 나중에 나 이거 엄마가 결정해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장기부터 어느 정도 권한 이양을 해줘야 이 아이가 자기주도적 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6학년, 5학년쯤 되면 부모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선물도 현금을 좋아하고요. 친구한테 훨씬 많이 쏠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원하는 만큼 내 거리를 둬주고 요즘 애들은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일과가 똑같아요. 그분 이제 고민이 생기면 친구랑 카톡합니다. 그래서 진짜 큰일이 생기면 저는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와 해결하는 것보다 친구와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걸 허용해주는 부모가 지금으로선 무심한 부모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친구랑 할 얘기를 부모랑 하면요. 평생 들어줘야 돼요. 평생. 성인이 돼서도 만약에 그런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 가서 제가 더 바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분리를 시도하셔야 되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빠지는 건 맞아요. 바빠지는 건 많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감정적 분리로 물리적 시간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안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풉니다. 짜증내고 친구 있으면 친구랑 이렇게 즐겁게 수다 떨고 이렇게 하면서 풀 수 있는 걸 이제 엄마는 또래가 아니고 만만하다 그래야 되나? 편하니까 굉장히 짜증스럽게 엄마한테 이제 화를 내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내가 얘를 욕하는데 엄마가 똑같이 해줘야 되고 굉장히 어린애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와 일어나는 불통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게 맞는 얘기네요.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 살았던 거죠. 참 그러면 이게 수위 조절의 문제잖아요. 수위 조절로 자녀와 멀어지기 시도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언제부터로 봐야 돼요? 만 10세면 규칙을 학습하고 따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지도, 관찰, 감독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는 2, 3년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애들이 생활해요. 그래서 이때는 좀 놔두셔도 돼요. 한 6학년쯤 되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데 이때는 간섭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4학년 때쯤부터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만 하고 있어도 그 또래 애들이 굉장히 의젓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고생하셨다, 헌신하셨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자기 어렸을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다정하게 해주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집이 가난하던 우리는 행복해 이런 분위기면은 라면만 먹어도 딴 집은 맨날 밥만 먹는데 우린 너무 좋지 않냐? 그럼 애들은 우리 부자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적 분위기가 핵심이지 절대로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넉넉하진 않았고요. 큰 집에 산 것도 아닌데 엄마 계실 때는 물론 당연히 행복했고 아버지랑 있을 때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연령대면 청소년기 들어갈 무렵이니까 딴 애들은 잔소리를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전 잔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편안했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 시기에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이나 다양한 관계 맺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은 학령 전기까지 있으면 됩니다. 태어나서 3에서 5년 정도? 그 다음에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나 저거 가서 만져볼래 할 때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안 돼! 뭐 이런 게 이제 발달에 그 다음에 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때때로 다르기 때문에 맨 앞에가 정서적 안정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2, 3년 동안 엄마가 너무 우울하다든지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이러면 사랑받지 못했다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계속 신경 써주고 이런 게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정신분석 이론을 주창한 프로이드는 3년 안에 성격이 정해진다 그랬어요. 물론 그 다음 시기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성, 주도권 이렇게. 근데 이제 정서적 안정은 태어나서 요 시기 안에 기본이 완성된다는 거. 그러면 그때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 못 되면 나중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잘못된 관계에 이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많죠. 그 시기가 불안정했을 때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건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이론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뇌가 성장할 때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맨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정뇌만 있는데 계속 자극을 받으면 이 스트레스 뇌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촉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뇌 성장 크면은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무조건 안정이 돼야지 이제 다른 사람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게 자극이 되거든요. 어떤 영화에서 극성 엄마가 딸 키워서 딸이 멀리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막 잔소리를 계속해요. 그럴 때 이제 딸이 한마디를 해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는 나를 좋아해 준 적이 없어.
엄마는 나랑 있을 때 즐거워 본 적이 없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는데 변덕스러우면 사랑받는다라든지 날 좋아한다, 날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느낌은 없죠. 눈치 보잖아요. 엄마가 영혼이 없으면. 그러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도 역기능적인 사고와 관계를 맺을 때 또 가정을 꾸리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염려해야 할까요? 이게 불안정하게 어린 시절을 잘 보내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관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하고 나는 친밀한 관계잖아요. 이제 관계를 치면 1번한테 가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랑 집에서랑 다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딴 사람이랑 있을 때는 뭐 내가 옷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집에서 하는 모습들이 어렸을 때 대상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 1번과 혹은 2번과 형성된 관계가 나의 새로운 1번, 새로운 2번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럴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단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감정이나 행동이 있을 때 그게 뇌가 층층이 발달하는데 맨 밑에가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맨 위에가 전두엽 기능이라 해서 종합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맨 아랫게 왜 우리 길 가다가 예를 들면 여기 구멍이 있으면 으악 이렇게 되잖아요. 구멍이 몇 센치지 이러지 않잖아요. 애가 이제 빵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으악 네. 그러니까 내 맨 밑바닥이 이렇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이 일이 그럴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동요해. 남편이 늦게 들어와. 근데 늦게 들어올 때마다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 이 일에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괴로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뿌리가 과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너무 과민 반응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발현일 수 있다라는 거군요.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죠. 일단은 이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한 거고 인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내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 거니 그런 상황이 와도 마음을 통제해 갖고 의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겠네요. 물론 그런데 화를 내고 그 다음이라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더라도 수습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번씩 내 뇌에 알려주는 거죠. 나의 상위 뇌가 감정 뇌를 아니 잘 생각해봐 이럴 일이 아니잖아. 다 컸잖아. 그렇게 하고 좀 다독거려줘야죠. 그래 다음에는 좀 조심하자 이런 조짐이 보이면 통합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내 부모가 하는 행동 중에 내가 싫어했던 걸 나도 모르게 답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대물림인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처럼 보입니다. 그냥 애들은 듣지 않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디서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 실렸을 때 하는 말은 부모한테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들었던 말밖에 없어요. 이걸 못 끊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학습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어린아이에게 했던 말이 교과서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무섭네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저는 바꿨어요. 저도 이제 애를 낳고 키우다가 얘가 뭘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야 뭐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왜 레파토리가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가 나면 엄마 화났으니까 너 일단 들어가 있어 나중에 얘기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좀 크면서 자기도 그 방법이 좋은 거예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일단 판단 중지하고 자동 응답기처럼 타임아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좀 다른 국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하는 거죠. 거죠. 뭐가 내가 나한테 유리하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폭발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성인 자녀가 됐을 때 유독 부모와 친밀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독 무심해져서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기의 관계 형성에 따른 결과인가요? 성장기에 너무 혹독하면은 보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장했는데 너무 이렇게 끌어당기는 부모님들 요구 많이 하는 경우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크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집에만 가면 나는 모자란 둘째 아들이야 라든지 현찮은 첫째 딸이야 이렇게 되면 관계 유지가 안 되죠. 서로 성인인 걸 인정해줘야
키워야지 부모 자녀 간에도 길게 좋은 관계가 가는데 그게 옛날 관계를 계속 반복하시면은 자녀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죠. 이른바 정서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걸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요즘 양육을 되게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인데 잘하고 열심히란 말이 붙어서 편한 건 없어요. 잘을 버리고요. 열심히를 버리시면 돼요. 그냥 애는 키우는 겁니다. 애는 크는 거고요. 밥만 먹여도 크잖아요. 먹을 거 먹고 학교 가고 요걸로 한 80% 돼요. 거기서 큰일 있으면 이제 가서 보는데 뭘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하려고 하면은 결과가 못마땅하면 애한테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애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내가 잘 키운다고 얘가 빨간 꽃을 갖고 태어났는데 노란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클 때까지 부모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희도 더 열심히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녀교육 임상심리 전문가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